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작년 8에서 9월 정도에 이 팀장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분석 및 핵심에 대해서 제작했던 두 컨텐츠에 이어서 오늘은 석소장이 직접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컨텐츠를 보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2028학년도 대입을 목표로 한 원투나인 전략 서류 솔루션에 대한 문의를 받았는데, 학부모님들과 솔루션을 진행하며 마주했던 현실적이면서도 예민한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쭉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각 대학교별 2028학년도 전형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석소장이 예상하는 혹시나 느낌의 사항들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두 컨텐츠를 읽어보신 분 또한 실제로 2028학년도 입시를 치러야 하는 2025년 2월 기준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잘 알 수 있다시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의 핵심은 수능 개편과 내신 개편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수능의 공통과목화 및 범위 조정, 내신의 5등급 제화 및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병행 기입 등으로 세부 사항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수능과 관련된 사항들은 추후 이쌤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실 예정인 만큼 석소장은 바로 내신과 비교과에 관련된 현실적인 이슈들을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28학년도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한번 곰곰이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컨텐츠를 접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아무래도 입시를 치러보지 않으실 분들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본적인 입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둔 이 팀장의 컨텐츠도 첨부하니까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예정인데,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바로 교과 100%로 운영되는 순수학생부 교과 전형의 2028학년도 수시에서의 존재 형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면접이나 비교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신 등급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메인이 되는 전형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순수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확히 교과 100%로 운영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비교과가 얼마나 개판이든 그리고 면접을 얼마나 망쳤든 상관없이 내신 등급이 높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전형을 의미하는데, 최근 솔루션 안내 통화 및 솔루션에서 유난히도 이제 내신 따기도 쉬워졌으니까 인서울 하기도 쉽겠죠 등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중위권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첫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2028학년도 수시에서 순수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 대입을 편하게 치를 생각을 하고 계실 분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순수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라는 의문점이 가장 먼저 드실 텐데, 똑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학교별로 가지각색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해당 콘텐츠에 있는 2025학년도 기준 자료인데,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똑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어떤 곳은 교과 종합 평가에 비중이 꽤 큰 곳도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처럼 면접을 포함시켜두고 있던 곳도 있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던 곳도 있는 등 굉장히 가지각색입니다. 그 와중에 등급별 환산 점수 역시도 어떤 곳은 1등급을 10점으로, 어떤 곳은 1등급을 100점으로, 어떤 곳은 1등급을 1000점으로 환산을 하는 등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그 와중에 건국대학교 같은 곳은 9등급제 기준 1등급에 10점을 그리고 6등급에 9.8점을 줌으로써 교과 변별력을 거의 없애버린 곳도 있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곳은 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교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함과 더불어서 9등급제 기준 1등급은 10점에 4등급은 9.9점을 줌으로써 마찬가지로 교과 변별력을 거의 없애버린 곳도 있습니다. 교과 50% 초과의 비중이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부를 수는 있지만, 사실 각 대학교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지각색으로 운영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매년 변화하는 입시를 바라보며 자라난 고3 학생과 학부모님들이야 익숙하시겠지만, 아직 입시를 치러보지 않은 고1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절대적인 전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가지각색의 이슈를 토대로 살아 움직이듯이 변모하는 것이 바로 대입 전형이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만 해도 옛날에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교과 100%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운영하던 굉장히 깔끔한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대학교의 정시 40% 의무 확대 및 내신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한 학생부 교과 전형 의무화 등의 상황에 놓인 직후 저렇게 변모를 했습니다. 대학교의 입맛에 맞는 입학사정관 및 학생부 종합전형이 메인일 때야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깔끔하게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이 대학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대학교의 입맛에 맞는 입학사정관 및 학생부 종합전형 못지않게 점수 순서가 중요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의 의무 비중화가 커지다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하면 우리 학교는 등록 안 하고 탈주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충원율도 높아져서 괜스레 소문이 안 좋게 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결국 일종의 꼼수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혹은 비교과 혹은 면접 등을 반영하며 어떤 학교는 깔끔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떤 학교는 기묘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통합 및 융합되었던 현상이 이미 일어났던 것이고요. 여러분의 2, 3년 선배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내신만 챙기면 안 돼 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도 다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내신 느슨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등급제 내신이 9등급보다 빡빡하게 학생들을 구분했고 9등급제 내신이 5등급보다 빡빡하게 학생들을 구분했던 것처럼, 예전이었으면 2등급이었을 학생이 2028학년도에는 1등급, 예전에는 3등급과 4등급이었을 학생이 2028학년도에는 2등급, 예전에는 4등급과 5등급 그리고 6등급이었을 학생이 2028학년도에는 3등급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느슨해졌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야 히히 이제는 대충 공부해도 3등급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도, 거꾸로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야 학생부 교과 전형이 고교 상관없이 해당 환경 내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 선발하려고 내신 등급만 보고 운영하는 전형인데 이거 등급만 봐서는 학업 역량 분별이 거의 불가능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정시 40%가 유지되는 동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도 엇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마음 같아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싹 다 자세하게 뜯어보며 꼼꼼하게 선별하고 싶지만 좋든 싫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해야 하는 대학교에 남는 선택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몇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등급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기초 전제 조건이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등급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되지 않으니 다른 전형 요소로 내신 뻥튀기 수혜를 받은 학생들을 거르려고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이 장치가 바로 전형 구조가 될 수도 있고 환산 점수와 같은 전형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현장 분위기만 봐도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A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 및 준거 기준을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성적 상관없이 대다수 재학생들의 내신 뻥튀기를 야기하려는 움직임도, 반면에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기존의 빡센 기조 그대로 A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 및 준거 기준을 최소한으로 조정해서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 집중하는 9등급제의 느낌으로 운영을 하려는 움직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선발 주체인 대학교 입장에서는 위에 세 가지 중 하나만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선택이 아니라 위에 세 가지를 다 짬뽕해서 활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래저래 가장 순수한 형태의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내신 몇 등급,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몇 개 한 몇 등급 채우고 모모대학교 가자의 형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운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흔히들 어그로성 기사나 마케팅을 보면은 이제는 몇 등급도 모모대학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식의 논조가 많이 보이는데, 대학교도 바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각 선택지별로 주의해야 되는 사항과 논리 구조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 소장이 말씀드린 첫 번째 핵심인 기형적인 구조의 쟁점은 교과 50% 초과를 유지하되 나머지가 얼마나 골 때리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 2025학년도 전체 정기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교과 50%만 초과를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교과 51%, 서류 49%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부 측에서 뭐뭐대학교야 그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니? 라고 해도 대학교 입장에서는 왜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 교과 비율이 51%인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 너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운영하니까 지원금은 그대로 입금해라 라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교과 51%, 서류 49%, 어떤 학교는 1단계 교과 100% N배수, 2단계 서류 50% 플러스 면접 50% 등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9등급제에서야 상대평가 교과 등급의 변별력이 명확히 있었어도 5등급제에서는 상대평가 교과 등급의 변별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그 대신 다른 요소들을 이래저래 조합해서 표면상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처럼 한숨이 나오시겠지만 이미 저렇게 운영되고 있었던, 그리고 올해 입시인 2026학년도에도 저렇게 운영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많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2025학년도 기준 1단계 교과 100% 5배수, 2단계는 1단계 80% 플러스 면접 20%로 운영을 했고,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은 2026학년도
2028학년도 기준 교과 정량평가 70%, 교과 정성평가 30%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9등급 제에서도 고등학교별 학업수준 격차가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만큼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교과 플러스 나머지 형태로 전형을 운영했던 것인데,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훨씬 덜해진 5등급제에서는 나머지의 비중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만큼 느슨해진 내신만 믿었다가는 이래저래 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2028학년도 대입을 치러야 하는 중위권 이상 학생들이 왜 일반고와 자사고 등 고등학교 선택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역시도 결국 내신 1등급은 당연히 받을 자신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비교과로 합불이 결정될 것 같아서 라는 걱정이 결국 비교과 인프라에 대한 걱정까지 연장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지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결국 많이 수월해진 내신과 어떻게 출제될지 모를 수능만 대비하기보다는 비교과까지 다 챙겨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철인 3종 경기 형태의 입시의 시작이 2028학년도 입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특히나 최상위권 중 최상위권이 모이는 메디컬 계열 입시는 사실상 내신 비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두 최정상급으로 요구하는 전형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환산 점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전형 구조는 기존처럼 운영하되 환산 점수를 건드는 방식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명목을 유지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뒤탈 없이 운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건국대학교는 1등급 10점 만점에 6등급 9.8점에 6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멋모르고 내신만 믿고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을 잘 거르고 있고, 동국대학교는 석차 등급 기준 상위 10개 과목 반영 및 1등급 10점 만점에 4등급 9.9점에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내신만 믿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을 잘 거르고 있습니다. 매년 석소장도 이걸 모르고 지원했으면 큰일 났을 것이라 하시는 현역 고3 학생 및 학부모님은 물론, 작년에 저걸 모르고 지원해서 떨어졌다고 분노하시는 N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명목은 확실하게 유지를 하되 꼼꼼하게 전형을 분석할 정도로 진짜 해당 대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만 골라서 선발할 수 있는 일종의 함정카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학교들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저렇게 등급과 환산 점수를 정말 좁게 조정해서 교과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켜버리는 방식은 교과 100%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하기보다는 나머지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설계인 만큼 모든 대학교가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애매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은 그보다 범용성이 조금 넓은 방식인 상대평가 등급 환산 점수 플러스 절대평가 등급의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 아마 2028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본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당 방식의 확실한 장점은 고등학교마다 제멋대로 조정해들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균질하게 정량화하기에 가장 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상대평가 기준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으로 하기에는 5등급제이기 때문에 지원자 간 변별력이 너무나도 없어서 동점자가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대평가 점수와 절대평가 점수를 혼합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절대평가 점수를 중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한데요. 실제로 주요대학교 정시 40% 의무화 이후 고려대학교가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서 활용한 방식이 딱 석소장이 말씀드린 방식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해당 콘텐츠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환석차 등급이라는 개념은 A에서 C등급으로만 산출되는 진로선택 과목을 학생부 교과 전형 9등급제에 반영해서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을 잘 활용하면은 같은 A등급이라 하더라도 성취도 등급마다의 학생 비율을 반영해서 해당 과목 이수자들의 치열함을 정량화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평균 점수도 함께 고려한다면 해당 고등학교의 대략적인 학업 수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위에 사진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A등급 학생 비율이 10%인 고등학교의 A등급 학생은 1.1등급을, A등급 학생 비율이 80%인 고등학교 A등급 학생은 1.8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경우 의도적으로 내신을 뻥튀기 하기 위해 시험을 쉽게 내거나 A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 및 중거 기준을 의도적으로 조정해서 A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많이 나오게 한 고등학교 소속의 학생은 당연히 같은 상대평가 1등급, 절대평가 A등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방식이 보편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대학교 측에서 고등학교 측에 내신 뻥튀기 함부로 시킬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견제 효과도 낼 수 있게 되고요.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전형 의의와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되 느슨해진 5등급제 정신 상태에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는 동시에 절대평가의 상대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만큼 아마 석소장은 개인적으로 2028학년도 기준 서울권 주요 대학교들은 위와 같은 방식의 계산식을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명목도 지키는 동시에
때문에 실질적인 내신 뻥튀기 고등학교들을 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외고대학교의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 점수 반영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지를 주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상대평가에서 1등급 받고 절대평가에서 A등급 받았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해당 방식이 보편화된다면 여러분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잘못했다가는 혹은 의도를 갖고 이상하게 조절했다가는 A등급인 학생들이 싹 다 피해를 봐서 이래저래 해당 고등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 진학 실적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비교과의 중요성이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도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통의 일반고 기준 상대평가 1등급에 절대평가 A등급이라 가정을 했을 때 모든 과목 절대평가 A등급 성취도 분포 비율이 10% 정도인 메이저 고등학교와 모든 과목 절대평가 A등급 성취도 분포 비율이 80% 정도인 리서치 고등학교 중에서 입학사정관과 대학교가 메이저 고등학교의 비교과를 더 무게감 있게 바라볼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니까 이 점을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강화 사항입니다. 석 소장이 그간 꾸준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사이에는 꽤나 깔끔하고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 컷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반대 상황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 컷이 깔끔하게 올라가는 것도 이러한 관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5등급제 시스템에서는 인서울권 주요 대학교 기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1점대 극초반에 내신 성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롯이 학업 역량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신에서 학업 역량 변별력이 없어? 그러면 수능에서 학업 역량 변별력 세우자라는 느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해버리는 전형 논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의 문제점이자 장애물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내신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내신은 5등급제로 개편이 되어도 수능은 기존대로 간다면 수능 성적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활용하기가 용이하겠지만 아시다시피 2028학년도는 수능도 대규모로 개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수시에서 원하는 학업 역량이 2028학년도 수능에서 발현된 학업 역량과 그대로 매치될지를 가늠하기가 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애매합니다. 그러한 만큼 석 소장은 해당 방식이 대세가 되는 시기는 2028학년도보다는 살짝 늦는 동시에 아마 한 번에 수능 데이터가 쌓이고 난 이후인 2029학년도나 2023학년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쭉 순차적으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2028학년도 대입 개편 관련 사항은 이미 뉴스도 분석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만큼 교육부가 이래저래 내신 플러스 비교과 플러스 수능의 통합과 융합을 꿈꾸고 있다는 점만큼은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이고요. 이미 개편안을 발표한 서울대학교를 따라 2028학년도부터는 여러 대학교들에서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할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석 소장이 오늘 컨텐츠에서 2028학년도 수시에서는 교과 100%의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결국 느슨해진 5등급제의 파급력을 다른 평가 시스템에서 메꾸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만큼 2028학년도 주요 대학교 대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상대평가로 나오는 내신 등급 1등급은 당연한 기본 전제 조건이고 중요한 점은 절대평가 A등급을 받는 것이고 비교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연하게 잘 챙겨둬야 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에서 A등급 비율이 적은 과목일수록 대학교와 입학사정관이 눈여겨볼 가능성이 높은 과목인 만큼 해당 과목 비교과는 유난히 더 잘 챙겨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대학교별로 또한 전공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이외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선택 교과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만큼 9등급제에서는 등급이 커버해주고 있던 여러 요소들을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골고루 평가에 반영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